효자라는 말을 젊은 사람한테서는 참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떤 표현을 하냐면 효자라는 말을 안 써요. 인간관계 중에 부모 자녀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 그 인간관계라는 말을 쓰면 젊은 사람 용으니까 머리에 드는데 효자 그러면 그만 안 들어요. 공자님이 그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놓고 공자 관리하면 그만 안 들어요. 효자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부모 자녀 관계예요. 부모 자녀. 그래서 내가 한참 공부할 때 의문이 어떻게 생기냐면 효도는 왜 자식한테만 강요하냐. 응? 효자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균관대학에 찾아갔어요. 그때 유성국 교수라고 유학 교수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왜 자식한테만 효자하라고 그러고 부모는 그거 뭐하냐. 그랬더니 이게 원문을 찾아내가지고 나한테 알려줬는데 부자자요. 부자자. 원문이 부모는 자식에게 자애롭고 자식은 마땅히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그런데 자자로 나온 거는 자녀, 부는 부모, 모가 생략되고 여가 생략돼서 부자자요. 그럼 다섯이 왜 그러냐? 부모는 자애로 것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식은 강조 안 하면 효자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자만 강조하게 됐다. 그 말이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효자는 이제는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효자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사회 변동이 그래요. 미국 가 있으면서 효자 노릇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낸 게 효자 만들기. 다른 말로 하면 효부. 애부자고 자식한테 효도하는 역발상을 해본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세 가지 내가 생각했어요. 첫째는 우리가 노인이 돼가지고 자녀들이 전부 결혼하고 두 사람이 딱 남았다. 그러면 밥해 먹기도 힘들어요. 청소하기도 힘들어요. 큰 집 짓기로 앉아가지고 소용도 없어. 그래서 내가 주장한 게 실버타운이에요. 그 삼성에서 지금 수원 근방에서 실버타운이 하나 있어요. 그거 초기에 했을 때 내가 교육을 많이 갔어요. 그럼 그건 우리 선배 교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내가 보니까 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시설도 잘 돼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아프면 헬리콥터가 와서 막 싣고 가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내가 퇴직금 받아가지고 들어갈 처지가 못 돼.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는데 경제력이 됐다면 내가 그때 들어갔을 거예요. 거기를 근거로 해서 내가 볼일 보고 볼일이 끝나면 또 들어가고 그러면 되죠. 이게 집을 거기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근데 공연이 말이지 큰 집 짓기고 앉아가지고 청소하기도 힘들고 밥도 그거는 밥 꼬박꼬박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활동할 수 있을 때 자녀로부터 떨어져요. 자녀를 끼고 있을 게 아니라 떼면서 내가 실버타운에 가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내가 몸이 아프면 어떡할까. 그게 단기적으로 치료되는 병원은 종합병원에 가셔야 돼요. 근데 만성적인 거, 특히 치매가 걸린다든지 이래 뿌리면 요양병원을. 나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떤 요구를 했느냐면 내가 만일 치매가 걸리든지 그와 유사한 만성병이 걸린다면은 노인시설에는 절대로 보내지 말라고 그랬어. 절대로. 간병인만 하나 나한테 붙여가지고 주면은 내가 방 안에 얌전히 있을 테니까 절대로.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내가 공부하고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70년대, 80년대를 지낼 때까지 노인요양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시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돼지우리나 같아요. 전문 용어도 없고 시설도 불결하고. 그런데 내가 들어앉아서 보면 이건 정말 고려장. 근데 요새는 이제
시설이 많이 달라지고 정부에서도 요건을 갖추지 않은 놈도 그러니까 전문 요양병원도 전부 의료인이 있고 자격이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은 마음은 있지만은 전문인이 아니에요. 그 나를 일주일만 보살피라고 그러면 뭐로 막 진절머리 낼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그 요양원에 있는 전문가들은 나하고 혈연관계는 아니지만은 잘 훈련된 분들입니다. 그리고 훈련된 분한테 내가 몸을 맡겨가지고 지내는 게 훨씬 좋지. 그냥 정이 있다고 해서 혈연적인 것 때문에 자녀한테 의존한다. 그러면 자녀도 지치고 나도 불편한 거예요. 전문가가 아닌데 그거 맡겨가지고 내가 뭘 할 거예요. 그래서 노인요양병원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노인요양병원에서도 더 만성화가 돼가지고 이제 그냥 자기의 처지가 되면 요양 거기서 전부 무슨 자격자가 물론 이제 그 시설에 따라서는 또 나쁜 짓 하는 시설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닌데 그거는 점차 개선돼 갈 거예요. 요새 뭐 유치원 때문에 또 난리가 나는데 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또 개선이 되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스마트 에이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거는 이 중에 하시면 자녀들이 자유롭잖아요. 노인 한 사람을 케어하기 위해서 자기 직장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 못하면 병원비는 또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우리가 자발적으로 뭐 놀러가다 해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한테 심정의 변화를 얼마 전에 이 얘기를 해줬어요.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문제가 생기면 요양병원이다. 근데 그냥 뭐 바람 쐬러 가자 이래가지고 나가지 말고 너희들이 가서 한 서너 개 골라가지고 너희들 마음에 드는 걸 가져오면 그 세 개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걸 내가 하나 골라서 자발적으로 간다. 이거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애들은 자연히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악연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집에서 그러니까 존속 살인도 생기고 막 그런 불효자식이 생기는. 자, 효자 만듭시다. 우리. 나는 그 내가 책에도 썼는데 자녀가 둘입니다. 2남 2년대 전부 이제 결혼을 다 했어요. 했는데 2001년에 내가 정년퇴임을 하면서 그 장남이 나보고서 같이 살자고 그래. 내가 다 분갈시켜줬는데 왜 같이 살자고 하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집이 없대요. 전세를 두고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애들을 노리고 그래서 전세 든 돈을 우리가 모으면은 피라를 하나 질 수 있다. 그러면 각자 집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러고 애들 노리니까 엄마 아빠가 좀 봐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내 정년 퇴임하는 걸 딱 맞춰가지고 이제 좋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우리가 설계를 해서 한 동을 짓고 이제 각각 이렇게 층마다 사는데 재산권은 다 각자 아파트처럼 똑같아요. 같이 안 살다가 같이 살려면 이 규칙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토론했어요. 헌장을 만들자. 이렇게 애들은 그거 헌장 만들고 뭐 하냐고 머리에 익히고 그냥 실생하면 될 일이지. 나는 9세대이기 때문에 뭘 써놔야 되는데. 오면서 보니까 데모하는데도 뭐 온갖 걸 브레이크가 같이 들고 가는데 그런 게 참 절겨 우리나라 사람들. 요새 사람들 그걸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하고 토론을 해서 지은 헌장이 있어요. 한 집에 살고.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약속이에요. 우리들은 같음을 공유하고 서로 같은 게 있잖아요. 공통적인 거. 그걸 공유하고 즐깁니다.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다른 것도 있잖아요. 같은 것도 있지만. 우리들은
각 가정의 고유한 가치관과 종교관을 갖고 간섭 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간섭 없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간섭이 없냐면 내가 아들 집에 가려고 이제 저는 내가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가도 좋으냐? 안 돼요. 알았다. 그래가지고 그러고 내가 또 뭐 주고 싶어요. 옛날부터 뭐 이제 사과 주고 싶으면 사과 사가지고 뭐 이렇게 주고 그게 우리 부모들 그러는데 그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메일로 홈페이지에 사과가 10개 있는데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내가 사는 게 1층이거든요. 다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면 우리 집을 겉에 올라가. 그럼 그 앞에 이제 상자 하나 놓고 사과 놓으면 갈 때 갖고 올라가. 그러면 이제 밥은 각자 다 해먹어요. 독립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 부부는 장남집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줘요. 저녁을. 아침은 내가 간단히 먹고 사무실에 나오면 이제 손님들하고 같이 먹고 저녁이 문제잖아요. 그럼 저녁은 장남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면 나머지 세 자녀는 토요일, 일요일 책임거든요. 그러면 한 주일씩 가니까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 날 저녁 먹어야 되니까 이때 약속할 때 한 번은 집에서 한 번은 야외에서. 야외는 집으로부터 8km 떨어져야 된다. 내가 차 타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게 8km. 그러면 이제 인터넷 뒤져가지고 내 맞춤인데 그게 이제 내가 얻어오길 2001년부터 그래서 다 오래됐어.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워 보이는데 좀 염치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약속이니까 잘 지켜주는 거예요. 나도 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간섭 안 해요. 그래서 제일 그한 게 이제 제사 지내는 거. 첫 번째 제사를 지낼까 말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제사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제 제주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인데 저는 이제 바랄 거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시는 대로. 그럼 제사는 지내는 거다? 그럼 어떻게 지낼 거냐? 이거는 유교적인 법도인데 그 법도대로 하려면 우리가 성균관에 가서 처음부터 배워서 전통적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변형된 걸 우리가 합의해서 하든지 변형된 걸 하대요. 그래가지고 합의된 게 5집이잖아요. 한 집에서 제수 하나씩 뭐를 가져와도 좋다. 피자를 가져와도 좋고 콜라를 가져와도 그걸 합의했어요. 왜 그러냐면 귀신도 요새 발달된 걸 좀 마셔야 돼. 저기만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문제는 절하는 게 또 문제예요. 기독교 믿는 애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래 절을 안 한다 이 말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어정쩡하길래 내가 제안을 했어요. 각자 믿는 종교에서 가장 최대로 공경하는 방법으로 찍어줘라. 그럼 이제 서서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엎어져서 절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끌고 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장남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왜? 아버지 돌아가시면 재산은 없습니다. 알았다 그래서 죽었는데 뭐 제사 지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걔는 덮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걔는 천문학자야. 과학자야. 그러니까 이제 그 내세가 뭐 어떻고 이걸 믿질 않는 거예요.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말해주는 것만 고맙잖아요. 제사 잘 지내겠다 해놓고 내주고 나면 안 지내도 그만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 사는데 이런 약속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것을 지키는 한은 평화로워요. 싸울 일이 없어요. 요것만 지켜주면. 근데 많은 부분은 부모들이 간섭하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면 좋겠는가? 내 강의 들었다고 해서 뭐 지금 팔자 고치듯이 뭘 바꾼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그럼 뭐냐? 나답게 사는 수밖에 없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법대로 살아요. 방법대로 사는데 내가 스마트라는 말을 썼을 때 그 중에 하나를 저거구나. 이걸 고리를 걸으시면 하시던 걸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하시던 걸 확인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다울 수가 있다 이거예요. 나답다. 환자들이 모두 와서 나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고 하니까 고로 죽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럼 내가 이제 하는 18번이 있어. 너 같은 사람 어디 가서 구해와라. 똑같은 사람 구해와라. 지가 어디 가서 구해올 거예요. 지밖에 없는데.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너는 소중하다. 희귀종이잖아.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인구 가운데 유아독존이야. 오로지 하나잖아요. 오로지 하나인 네 가치를 네가 스스로 버리고 뭐 죽을 거 어딨냐. 가만히 있어도 죽을 때도 죽는데. 근데 이런 걸로 설득을 하는 게 없었다. 나답게 가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게 나답게 살고 계세요. 그래서 살고 계시는 것을 제 강의를 통해서 더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런 뜻이. 뭐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 전달하기는 어렵고 제가 오늘 초청된 이유는 이 책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유가 있으시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많이 적어놨고 이쪽에 이제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개념으로 내가 상대에게 해주고 싶은 이 얘기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센터에서 냈는데 센터가 굉장히 그게 많이 생각하는 게 뒤로 갈수록 활자가 커져요. 그러니까 뒤는 노인이 보기 위해서 활자가 크고 앞에는 청년들이니까 활자가 좀 작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런 계획도 하는구나. 다른 또 저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 분은 이메일이든지 전화로 주시면 오늘 못한 얘기를 제가 또 나눌 수 있겠습니다. 짧은 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선생님 강의 재밌었죠? 네. 앞전에 문 선생님도 굉장히 또 전문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던 내용이라면 오늘 이근호 선생님께서는 아마 그야말로 지금의 그 시니어 세상을 살고 계시는 세대를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선생님께 그 질문 하실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없으시면 제가 그 선생님 강의를 좀 듣는 동안에 제가 생각이 하나 난 게 있었는데요. 저는 좀 이제 아직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40대 초반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혐오라고 혐오가 세상에 대해 지금 핵심적인 어떤 문제처럼 올라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성별, 이렇게 뭐 남성 혐오, 여성 혐오 뭐 이런 것처럼 특히 그 혐오에는 노인 혐오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젊은 세대들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태극기 집회에서 그렇게 노인분들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하시는 문제나 아니면 또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중에 잠깐 나오긴 했는데 지하철에서 보면 너 왜 자리에 양보 안 해? 싸가지 없는 뭐 이렇게 막 그 대중교통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또 가끔씩은 때리시고 폭행도 하시고 그런 것들이 인터넷 세상에서 막 이렇게 번지면서 아 정말 노인 혐오까지 이렇게 넘어오는 그 상황을 보는데 혹시 선생님은 그 노인 혐오, 그 혐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또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혐오라는 것은 서로 이제 대립각을 세울 때 혐오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 변동하고 굉장히 그게 많은데 우리 사회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사회가 갈등을 조장해야 평온한 세월이에요. 예를 들면 북한이 쳐들어오다 이렇게 해야 평온해요.
이러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훈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정치하는 사람이라든지 이 그룹을 리드하는 지도자들이 공감을 얻기 위해서 그냥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대립각을 뭐는 뭐보다 이렇게 혐오감을 조장해요. 그게 우리가 노라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로 보면 그 여성학이라는 걸 이화대학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그 강의를 하기 위해서 나도 이제 참여를 했죠. 여성 심리학. 근데 이제 그때 내가 주장한 게 뭐냐 하면은 여성학이라는 거는 제목부터 이제 틀렸다. 여성학이라고 하지 말고 인간학이라고 하거든요. 인간학이라고 해놓고 챕터 1에 여성학, 챕터 2에 남성학. 언제는 남성, 여성 공존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성학이라고 딱 떼가지고 하면 이거는 남성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켰었어. 그래서 그 여자 교수들이 많으니까 그 내가 졌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여성이 억압됐다는 걸 많이 이제 부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각을 하다 보니까 남성에 대한 혐오감을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받고 나간 애들은 이론적으로는 남성 혐오를 갖고 나가는데 결혼해보니 또 이제 그것도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상당히 혼돈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강의를 하고 평가를 하는데 3년째 돼요. 매년 이게 평가를 하는데 질문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텔레비 채널이에요. 텔레비가 집에 한 대밖에 없어요. 근데 부인은 드라마를 보자 그러고 남편은 스포츠 중계를 보자 싸워요. 그러면 어떡하겠노? 남편이 기의 스포츠를 본다. 어떡하겠노? 이 질문이 있어요. 3년째 이혼하겠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딱 이혼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던 여자 교수들이 이제 잘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자 여성과 남성을 화합시키려고 교육하는 거냐 아니면 대립시키기 위해서 교육하는 거냐 혐오감을 주기 위해서 교육하는 거냐 그래서 그 5개를 해가지고 제가 썼어요. 지금 여성학이라는 게 이제 그때 그걸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하니까 요새 이제 금기는 여자하고 종교 건드리면 큰일 나는 그건 남편은 그 종교에 대해서 방송에서도 잘 안 건드려 손해보는 여성 건드리 보세요.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이 혐오라는 거는 내 생각에 그것을 혐오로 조정해서 편한 계층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놀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 있어요. 예를 들면 남성 혐오, 여성 혐오, 뭐 노인 혐오 그런 걸 하고도 뭐 하나님이 진짜 그런 거 없애고 말이지 똑같은 거 다 만들어가지고 하지 뭐하러 뭐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세월이 가면 노인이 되도록 했겠는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투게서링 이걸 전제로 해야 돼요. 투게서링. 그리고 우리 정신과 교과서에 나오는 상담 그 가운데 부부를 조정할 때 수칙이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몇 년이 있는데 싸우되 전제가 화해를 전제로 싸워요. 화해를 전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화해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남자는 그러니까 싸운다는 것도 지금 상황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상황으로 우리가 만들까? 그게 중점을 두기 때문에 요새는 정말 혐오증이 온갖 혐오증 다 붙어요. 장애인 혐오증. 무슨 시설하려면 아파트 값떨어지는 것도 못하고 해도 그런 것도 너무한 것 같아요. 그건 개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런 작은 집단에서도 야금야금 우리 의식을 이렇게 넓혀나가면 언젠가는 극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거의 한 2시간에 꽉 채워준데 선생님 이제
보니까 강의 시작할 때도 보니까 1935가 이게 뭔가 처음에 생각이 든 선생님 태어나신 게 뭐죠? 정말 저는 이제 딱 계산이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좀 연세 있으신데도 2시간 동안 꼿꼿이 서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준비할 때는 전에는 이제 강사분들 서서 이렇게 하셨고 이번에는 선생님 연세 있으시니까 앉아서 하시라고 저희가 자리까지 서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또 제가 또 감동이고요. 네. 오늘 선생님이 굉장히 좀 강의를 많이 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는데 못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12월 정도 되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한책방이라는 출판사에서 이번에 선생님 포함해서 앞전에 2분 강의하셨던 이번에 나이든 추억 특집으로 해서 책이 이제 묶어서 나오거든요. 12월에 선생님들 다 메모 잘 하셨다가 꼭 좀 서점에서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2시간 동안 열강해 주신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